중요하다. 자, 임진왜란 때 분조로 활약했던 광해군이 즉위했다. 그래서 광해군은 이제 전쟁에 대한 뒷수습을 위한 정책을 실시했다. 이때 당시에 북인이 집권했는데 대북파라는 표현이 있는데 대북파라는 게 뭔지를 좀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북파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인조의 가계, 그러니까 그 광해군의 가계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진사님들 여기 보면 광해군이 여기에 있죠. 찾으셨습니까? 진사님들 찾으셨어요? 응.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중전이 두 명이잖아. 이 부인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사망하셨고, 이분은 임진왜란 전에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선조가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 중전 없다고 중전을 새로 맞이하고 싶다 해가지고 징징 짰어요. 그래갖고 선조가 새로 중전을 맞이하는데 그분이 바로 임목왕후 김씨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할게. 임목왕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임목왕후하고 광해군하고는 무슨 관계일까? 그렇죠. 새엄마. 근데 새엄마인데 나보다 나이가 10살이 어려. 김나리 진사님 연세가 어찌 되세요? 엄마. 나리 진사님한테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김나리 진사 정색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광해군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보다 열 몇 살이 어린 이제 새엄마를 두게 된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첫 번째로 낳은 애가 정명공주, 두 번째가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얘가 문제가 되는 거야. 영창대군을 낳은 거야. 근데 이 광해군의 문제점은 뭐였냐? 광해군의 문제점은 뭐냐? 첫 번째, 장남이 아니죠. 장남은 누구예요? 임해군이죠. 임해군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본 애들이 임진왜란 끝까지 데리고 있다가 풀어줍니다. 음. 근데 아무도 수고했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두 번째, 누구의 자식이 아니냐? 중전의 자식이 아니냐? 지금 누구의 자식이야? 후궁의 자식이죠. 그래서 아이구나 이러한 적통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자 앞에 봅시다. 이제 붕당 정치 정제도를 잠깐 좀 볼까요? 근데 어딜 보시냐면은 여기는 안 나와 있네. 진사님들 그 143쪽에 보면은 빈 여백이 하나 있을 거예요. 143쪽에 찾으셨습니까? 여기 좀 한번 보실. 여기에다가 제가 지금부터 필기해 줄 테니까 이 필기한 거를 한번 좀 확인해 주신 필기를 할 테니까 좀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요 부분, 요 부분에 좀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 좀 볼게요. 광해군 때 집권당은 어떻게 돼요? 광해군 때 집권당. 광해군 때 이제 당들이 뭐가 있었냐면 북인, 남인, 서인이 있었는데 이 북인하고 남인하고 서인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그 집권당이 누가 되냐면은 이제 북인이 집권당이 돼요. 북인이 집권당. 북인이 집권당이 됩니다. 이 북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광해군을 따라서 활동했던 의병장 출신들이 많았어요. 의병장 출신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남인 같은 경우는 이제 유성룡이 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이제 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인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때 당시에 거의 말년이었는데 이산해라든가 그다음에 정인홍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이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그다음에 보입니까 진사님들? 남인에는 이제 누가 있었냐면 이덕형, 서인에는 이항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항복이라는 사람은 이제 누구냐면은 그, 누구지 생각이 안 나요. 권율 장군의 사위 되는 사람 이렇게 있었고 이 사람들 중에 이제 어떤 사람 이제 북인이 두 개의 세력으로 나눠지는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자 진사님들 이거 적을 사람만 적고 안 적을 사람 안 적어도 돼요. 이때 북인이 둘로 나눠지는데 이 북인이 둘로 나눠진 이유는 이제 대북파와 소북파로 나눠지는데 이 대북파하고 소북파로 나눠지는데 이 대북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세력 대표적으로 이산해 같은 사람 이산해 그 다음에 소북파에는 정인웅 이분은 이제 광해군을 지지하는 사람 정인웅 이청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누가 권력을 잡았을까? 요 두 개 중에 그렇죠. 소부파가 당연히 권력을 잡고 있는 거죠. 근데 한는 거면은 대부파, 소부파라고 안 나오고 그냥 북인이라고 외우세요. 알겠죠? 그냥 북인. 그래서 이 북인의 권력을 잡고 있었고 이 북인들은 누구의 제자들이냐면 남명 조식 선생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남인은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이황 선생님의 제자고 서인은 이희 선생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이제 학파들이 형성돼 있는데 이 북인들이 이제 광해군과 같이 권력을 잡고 있었던 것이죠. 자, 다시 이제 본 페이지로 돌아와서 광해군은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대동법 볼게요. 이것도 판서를 좀 해야 돼. 대동법 봅시다. 대동법은 과거 이이와 유성룡이 주장했던 수미법을 재검토했다. 이 대동법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의정 이원익의 요청으로 선해청을 설치하고 경기도에 대동법을 실시했다. 여기서 이 사람은 학생들이 이 사람 되게 많이 질문하던데 이 사람은 동인이에요. 이 사람은 남인이에요. 남인. 그래갖고 이 학생들이 이게 되게 많이 물어보시던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남인인데 왜 영의정을 해요? 영의정 하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영의정을 한다 한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북인이면 의미가 있어 없어? 없겠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원익이 이때 당시에 요청으로 선해청을 설치하고 이 선해청이라는 것도 보기에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이것도. 경기도에 대동법을 실시한다. 자 내용 볼게요. 공납. 자 진사님들 질문할게요. 공납 중요하다. 공납이 뭐예요? 특산물 바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공납의 폐단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방납. 방납이라는 데죠. 방납. 방납이 뭐예요? 이방이 대신 특산물을 내주는 거라 했죠. 지금 이 수업을 듣는데 이방이 뭔지 이방과 향리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이방하고 향리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방하고 향리가 특산물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산물을 토지의 가호 그러니까 토지의 평수에 따라 1결당 12도 요 단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3배 무명 동전으로 납부를 했다. 그럼 지금부터 특산물을 낸다 안 낸다? 이게 중요하다. 지금부터 특산물을 낸다 안 낸다? 이거 사이드 포함입니다. 특산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안 내는 대신에 뭘 낸다? 앞으로 성윤이는 전복을 갖다 바쳤는데 전복을 낸다 안 낸다? 이게 중요해요. 성윤이는 전복을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럼 성인은 뭘 낼까? 그렇지. 이게 중요해요. 쌀을 내는 게 중요해요. 쌀을 내는 게 중요해요. 쌀을 낸다. 그래서 쌀을 낸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쌀을 내는데, 자, 그래서 쌀을 내는데, 이 쌀을 내고, 음, 쌀을 내는데, 여기에, 그러면,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 왕이 탄수화물 중독자도 아니고, 계속 쌀만 처먹어? 그럼 뭐야, 뭐, 삼배, 뭐, 옷감을 먹어? 그렇지. 그 쌀을 가지고 교환을 해주는 거야. 그 교환을 해주는 상인이 누구냐면 공인이야, 공인. 이 공인이 국가가 고용한 공인이라는 게 국가가 고용한 노동자라 이 말이에요. 다시 공인이 뭐라고? 국가가 고용한 노동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진사님도 국가가 고용한 노동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오늘로 따지면 뭘까? 공무원이라 하기엔 조금 그렇고 공기업이라고 나는 공무원은 좀 아닌 것 같고 원래 장사하는 사람이 국가에게 고용이 된 거니까 이건 약간 공기업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지나진 사람이 많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지주라는 거는 땅을 가진 주인을 얘기하는 거니까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 대다수가 누구겠어? 땅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가 누구겠어요? 뭐 퇴직 그렇죠. 퇴직 관료나 양반들이나 이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땅을 많이 가졌으니까 땅을 많이 가진 만큼 쌀을 많이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가 많아졌겠어. 그렇죠. 지금 진사님도 앞에 우리 공부했던 것보다 이거 하니까 좀 살만해요. 진사님도 질문할게요. 앞에 막 그 삼성 그 뭐야 그 토지제도 공부하고 뭐 어떤 거 공부하다가 이거 하니까 좀 살 것 같아요. 맞죠? 그러면 진사님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그거를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 이거를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 네, 이것만 물어볼게. 이거를 지금 광해군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앞에 있는 뭐 토지제도하고 이런 거 중에 어느 거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아니에요. 광해군을 더 해야 돼요. 앞에 토지제도가 제일 중요하고 배운 거 중에 만약 예를 들어 그 관찰사 수령하고 예를 들어 관찰사 수령 광해군이 있다. 그럼 요 세 개 중에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관찰사 수령 광해군 뭐 서원 향교 뭐 이런 게 있다. 그럼 요거 중에 뭘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광해군을 해야 돼요. 그렇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봐봐 광해군을 안 해놓고 서원을 공부하고 앉아 있다. 그럼 걔는 떨어지는 거야. 어. 자 다시 넘어갈게요. 그러면 양반들은 왜 많이 이렇게 반대했을까요? 양반들은 왜 많이 이렇게 반대했을까? 양반들은 왜 이렇게 반대했을까요? 그렇죠. 부담이 크기 때문이죠. 양반들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가진 것만큼 대동법에 관련된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동법에 세금을 걷는 곳을 선해청이라고 해요. 근데 선해청이 왜 시험에 나오냐? 이게 이모군란하고 또 관련이 있거든. 이모군란하고 왜 관련이 있냐? 이거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경기도에만 일시적으로 실시했다. 질문, 왜 경기도만 일시적으로 실시할까? 지금 보면 점점 확대되는 게 늘어나잖아. 그래서 왜 경기도만 일시적으로 실시할까? 전국적으로 다 실시될 때까지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까요? 진사님들. 음, 양반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기 때문이에요. 양반들이 그만큼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 양반들이 너무 많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만 일단 일시적으로 실시를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에 있는 지주들은 아무래도 중앙 관리들이 많기 때문에 이 왕이 어느 정도 설득을 한 거거든. 그리고 이 뭐 여기 신종한 인생도 그렇고 다른 지생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법은 언제 실시를 해요? 가장 좋은 법은 어디에서부터 실시를 해요? 그렇죠. 중앙에서 먼저 하고 지방에서 내려오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군대에 있을 때도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제일 신기했던 게 오래방. 오래방이 내 친구는 전방에 있었는데 전방에 있는 부대는 벌써 하고 있는데 나는 그때 이등병이었는데 우리는 오래방에 오자가 없었거든. 근데 딱 병장이 되니까 딱 오래방에 딱 지방까지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좋은 거는 서울에서부터 하고 지방으로 내려온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다. 자, 진사님도 지금부터 문제를 하나 풀어볼 테니까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정답은 2번. 나 뭐 보고 맞췄냐? 박납, 이원익, 일결, 12도. 정답은 요거. 니은, 리을은 안 배웠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갔어. 자, 그 다음에 자, 창덕궁을 중건하다. 여기서 중건하다는 건 불탔던 창덕궁을 중건하고 이게 세계 문화유산에 지정돼 있죠. 그다음에 창경궁도 중건을 하고 경복궁은 결국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허준이 이때 당시에 동의보감을 편찬하다. 진사님들 재밌는 얘기 해줄까? 허준이라는 게 어이예요. 어이. 어이가 뭐냐면 왕의 진료를 담당하는 사람. 음. 근데 이 왕의 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이 허준이었는데 이 허준이 선조의 어이였거든. 근데 이때 당시 선조가 그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뭐야 임진왜란때 불탔잖아. 어디가 불탔어요? 한양이 불탔잖아. 그래서 왕이 궁궐을 버리고 피난 갔잖아. 그러면 어이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왕이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면 어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을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같이 가야 되죠. 재밌는 일을 하나 얘기해 줄까? 선조가 피난을 갔는데 피난을 가다가 너무 배고픈 거야. 그리고 선조가 이제 밥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 지방 사또가 전쟁 중이니까 음식이 없잖아. 그래서 음식을 겨우 구해 온 거야. 그래갖고 그 현미밥에 간장을 가지고 온 거야. 이제 그걸 차린 거예요. 현미밥에 간장을. 근데 이때 당시에 선조하고 이 주변의 궁녀들이 한 10면치를 굶었어요. 근데 현미에 간장이면 맛있지 않아? 거기다 참치하고 계란하고 딱 넣으면 진짜 끝내주는 거 아니야? 오늘 저녁 메뉴 이거 할까?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갖고 했는데 궁녀들이 그거를 들고 옮기다가 그 밥을 먹어요. 왕의 밥상을. 그 왕의 밥상을 먹고 그 궁녀들이 도망가요. 그래갖고 그 사또도 왕한테 바치려고 밥상을 겨우 구했는데 궁녀들이 먹고 달아나니까 자기도 도망가요. 선조가 이렇게 선조가 거의 영양실조에 시달렸지 전쟁 중에. 그러면 선조가 그렇게 영양실조에 시달릴 때 누가 있어야 돼? 옆에 허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허준이 임진왜란 때 그 경복궁하고 창덕궁하고 이런 도서관에 의학 서적을 챙긴다고 왕을 안 따라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의학 서적을 챙긴다고 왕을 안 따라간 거야. 그 이제 선조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허준을 유배를 보냅니다. 왕을 안 챙겼다고. 그리고 이제 허준 유배를 갔는데 이제 갔다 와서 전쟁 끝나고 나서 허준 보고 이제, 이제 다시 복직을 해요. 하도 실력이 좋으니까. 그래서 야, 니 지금 전쟁도 끝났고 백성도 힘드니까 한번 의학책을 만들어 봐라 해가지고 그때 임진왜란때 챙겨갔던 의학책을 가지고 이걸 정리해서 만든 게 동의보감이에요. 누가 댓글에 그런 말이 있더라. 그 허준의 큰 그림이었다고. 그래서 이거를 선조 때 만들라고 시키고 광해군 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광해군이 실제로 허준이 이거를 편찬할 때 시골에 내려가서 편찬을 했는데 이때 광해군이 막 집도 지어주고 막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줬대요. 이 허준의 동의보감 보면서 되게 빵 터졌는데 어떻게 왕을 버리고 이런 걸 생각했을까? 그다음에 정부가 공명첩을 발행했다. 정부가 공명첩을 발행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사람들 질문할게요. 왜 공명첩을 발행할까요? 그렇죠.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다음에 사고가 뭐냐면요. 학생들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사고라는 건 뭐냐면 음, 사고라는 거는 조선 왕조실록을 보관하는 도서관이. 근데 이 사고가 원래는 4개였는데 임진왜란 끝나고 5개로 늡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임진왜란 때 사고가 다 불탔는데 전주 사고만 불에 안 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복원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조선시대가 공부할 게 많아진 거. 그리고 이 5개 사고가 이제 어디로 가냐? 산으로 가게 됩니다. 왜 산으로 가냐?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때 당시 허균이 홍길동전을 편찬한다. 이거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옵니다. 사고 빼고. 그리고 이 허균의 누이가 이 소설을 잘 썼는데 그걸 묶어서 허난선이라는 책도 쓰고 그다음에 요거 시험에 나온다. 조선통신사. 일본하고의 무역을 다시 일본하고 외교 관계를 회복합니다. 당연히 임진왜란이 지났으니까 일본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았지만 실제로 임진왜란 때 잡혀간 포로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외교 사신을 보내서 포로를 데리고 올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통신사를 11번인가 이렇게 가는데 순조 11년까지 보냈다가 이제 중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 통신사가 갔던 모습을 기록에 남겼는데 그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있어요. 이것도. 그럼 시험에 뭐가 나올까? 이거 내놓고 이거 했을 때 왕의 업적으로 오는 것은 진사님도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진사님들? 다시 설명할게요. 이거 내놓고 이때 당시 왕의 업적으로 오는 것은 하면 요거 찍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요거 시험에 단골 메뉴 중립외교. 나 이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자, 중립외교 볼게요. 지금 보면 이 후금과 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자, 먼저 이거부터 기억하자. 후금은 어느 민족이에요? 여진족이죠. 그럼 명나라는 무슨 민족이냐? 한족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한족은 당나라가 있다고 했죠. 당나라, 그다음에 무슨 나라? 송나라가 있다고 했는데 명나라는 한족인데 이거 지우면 안 된다. 자, 진사님들 여기다가 필기를 좀 부탁할게요. 여기 지도에다가. 자, 지도에 보면 여기다 필기를 할까? 나 방금 또 좀 똑똑해 보였어. 보면 이때 당시에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줬잖아. 그죠?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이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줄 사정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한마디 이런 거야. 사채를 엄청나게 지고 있는 친구한테 야, 돈 좀 빌려줘라. 그러니까 친구가 야, 걱정 마. 돈 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주고 나서 이제 엄청난 그 경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후금이 여진족이 통일을 한 후금이 이쪽으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 명나라가 조선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입장에서는 명나라가 과거에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도와야 되는 의리의 문제도 있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실제로 전쟁터는 조선 아니야? 그래서 조선이 전쟁터였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지금 누구를 도와줄 상황도 아니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에서는 고민에 휩싸이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이 과정에서 이제 결국은 4대 외교 때문에 출병을 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강홍립이라는 사람이 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질문, 김음돌 나오면 누구 찍어야 돼요? 김음돌 나오면 누구 찍어야 돼요? 신문왕 찍어야 돼요. 그러면 원종과 애노에 난 나오면 누구 찍어야 돼요? 진성여왕 찍어야 돼요. 그러면 강홍님 나오면 누구 찍어야 되냐면 광해군을 찍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이 과정에서 명나라의 원군으로 출병했던 강홍립이 후금으로 투항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 광해군이 강홍립이라는 사람을 이제 명나라를 도와주러 보냈는데, 이때 당시 강홍님한테 몰래 편지를 보내요. 싸우다가 불리하면 바로 후금에게 항복해라. 그래서 강홍립이 이끄는 조선군대 2만 명이 실제로 싸우다가 바로 후금에게 항복합니다. 그러자 이제 신하들이 강홍립이 배신했다 해서 강홍립의 가족을 죽이자고 얘기를 하니까 광해군이 그래 가족들 죽여라 했는데, 실제로 그 강홍립 집에 가니까 가족들이 없어졌어. 이 강홍립 가족들은 어디로 갔을까? 광해군이 숨긴 거지. 그래가지고 이 광해군이 미리 강홍립이랑 짠 거지.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음, 어, 이게 바로 중립외교예요. 강홍립이 나오면 중립외교. 자,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 광해군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광해군의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이 사람도 문제가 이 정치 파트에서 드러나는데, 이 사람이 말년에 사람들을 엄청 죽입니다. 왜 죽이냐?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도 왕권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사람들 말고 죽이는데, 대표적으로 뭐 누가 반란 일으켰다, 역적 혐의를 했다면 다 죽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는 이유는 뭐냐? 자기의 정통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 임목대비를 유폐시키고 영창대군을 폐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새엄마하고 광해군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여자가 이제 광해군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물러나 있었는데, 자꾸 주변에서 영창대군이 왕이 돼야 된다, 선조 뭐 광해군은 선조를 암살했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 광해군 주변에 광해군을 좀 이 눈과 귀를 막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명은 이이첨이었고 한 명은 김계시라는 사람이었어요. 김계시. 그냥 듣기 마세요. 이 사람은 이제 한능검에 한 번씩 보기에 나오고, 아까 얘기했던 이 이이첨이라는 사람은 이제 양반일 거고, 얘는 뭘 것 같아요? 이름만 들어도 벌써 구수하죠. 김계시. 누굴 것 같아요? 궁녀예요, 궁녀.
이 김기시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름만 들어도 알다시피 이 사람이 천민인데 이쁜 건 아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 여자가 광해군 분조 때부터 따라다닌 여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광해군에 밥 해주던 여자였는데 광해군의 힐링을 잘해준 거야. 광해군이 무슨 얘기를 하면 잘 들어주고 힘내라 너는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준 거예요. 진사님들 이게 여자 우리 여자 진사님들 남자친구한테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적당한 간섭과 적당한 잔소리와 적당한 들어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이 여자 말을 무조건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광해군이 영창대군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소식을 듣고 광해군이 얘를 죽이고 임목대비를 유폐시킨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질문할게요. 이거는 유교적으로 맞아 안 맞아? 유교적으로 맞아 안 맞아? 그렇죠. 안 맞죠.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인조 반정이 되는 거예요. 진사님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일어난 사건이 뭐다? 인조 반정이다. 영창대군이 패하다. 이걸 개축옥사라고 해요. 이 사건 이름이에요. 개축년에 일어난 일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인조반정이 일어났다. 폐모살제. 폐모살제. 어머니를 해하고 동생을 살해하다라는 한자고 중립외교는 어느 나라를 배신한 거예요. 명나라를 배신한 것을 징벌하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인조반정이 일어나는데 자 앞에 좀 볼게요. 진사님들. 진사님들 힘내고 있죠?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이게 잘 봐야 돼. 서인이 주도해가지고 북인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우리 143쪽에 진사님들 이어서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인조 반정이야. 인조가 반정을 일으킨 거야. 143쪽. 그러면 인조 반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저 광해군 주변에 제가 얘기하는 거를 좀 적어볼래요. 이거 먼저 좀 적어보세요. 다시 140페이지로 돌아와서 인조 옆에다 한번 적어볼래요, 진사님들? 이때 당시에 그 경희궁이라고 있는데 경희궁이라고 있는데 이게 광해군 때 궁궐을 하나 더 지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서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학생들 이런 질문을 할 걸. 내가 지난번에 다른 학원 가서 강의를 하니까 학생들이 질문하더라고. 창덕궁도 지었잖아요. 네. 창경궁도 지었잖아요. 네. 경희궁도 지어요? 네. 그럼 궁궐을 3개나 지어요? 네.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광해군은 왜 이렇게 궁궐을 많이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 자기 약간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정통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장남도 아니고 차남이고 중전의 자식도 아니다 보니까 자신의 왕권이 강하다는 것을 주변에 뭐하고 싶은 거야.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궁궐을 지었는데 이 경희궁이 이제 듣기만 하세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경희궁이 왜 중요하냐면 그 선조의 5번째 부인인가 6번째 부인인가 거기에 보면 그 5번째 부인의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능량군이라고 있는데 능량군 이 사람이 이제 인조야. 근데 이 아버지가 경창군인가 그럴 거야 아마. 정원군. 듣기만 하세요.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용이 떨어졌어. 용이 떨어졌다는 거는 뭐가 태어난다는 징조야.
그렇죠. 왕이 되는 얘기죠. 그래서 광해군이 이 사람의 집을 뺏고 이 사람하고 광해군하고 무슨 관계냐면 배다는 형제인데 이 사람의 집을 뺏고 자기가 살 궁궐을 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을 몰수한 거야. 광해군이. 이해가 돼요? 광해군이 집을 몰수했다고. 그러면 인조 입장에서는 자기 아빠, 자기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 광해군한테 뺏긴 거예요. 그럼 인조랑 광해군은 무슨 상황이냐? 삼촌하고 조카 사이야. 그래갖고 이제 경희궁을 지었는데 그러면 그 누구야? 광해군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되겠어요? 경희궁이라고 하나 적었습니까? 그다음에 143쪽으로 돌아와서 진사님들 서인 주변에다가 이거 이항복이 있긴 하지만 이제 서인 주변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이때 당시 서인에서 인조 반정을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능량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누가 있냐면은 능량군. 그 다음에 김자점. 이 사람들 시험에 안 나오긴 하는데 일단 적어두자. 김자점, 김유. 그 다음에 정묘호란, 이괄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고 한 명은 최명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조를 이 사람이 이제 인조죠. 이 사람이 인조. 이 사람을 데리고 이제 광해군을 공격해서 광해군을 몰아내게 되는데 이게 인조 반정이야. 근데 인조 반정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인조 반정을 계기로 북인이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져요. 이게 몰락하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요거죠. 그러니까 인조 반정은 간단해. 인조 반정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 중립 외교하고 어머니에 대해서 효를 지키지 않았다. 유교 국가에서 효를 지키지 않은 거에 대한 불만으로 인조 반정이 일어났는데 이 인조 반정이 일어났는데 인조라는 사람은 이미 광해군 때부터 이미 인조 반정이 일어났을 당시에 이 인조라는 사람은 이미 광해군한테 적개심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 적개심을 내가 지금 무슨 궁궐을 예를 들어 표현해 준 거예요. 그게 경희궁이야. 경희궁.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경희궁이라는 데가 원래 인조가 살던 그러니까 인조가 어렸을 때부터 살던 궁이었는데 그 궁을 뺏긴 거야. 광해군한테. 그래서 광해군한테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 서인들이 찾아와가지고 광해군을 몰아내자 하니까 오케이 콜 해가지고 가서 광해군을 몰아낸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지금 광해군의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서 광해군을 몰아냈으니까 얘네들은 다시 무슨 정책을 피겠어요? 중립 외교가 마음에 안 든다며. 후금하고 외교하면 안 된다며. 그럼 얘네들 무슨 정책을 피겠어? 다시 누구랑 손을 잡자고 하겠어? 명나라랑 손을 잡고 누구랑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겠어? 후금하고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겠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한자로 친명대금이라고 해요. 자, 진사님 제가 한 5분 정도 기다릴 테니까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